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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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116쪽 할 차례인데 115쪽 요 밑에 거를 먼저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120쪽 만법의 정체를 밝히다 이렇게 돼 있죠. 120쪽에 보면 상과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습과 성품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과 상대성,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작용과 바탕 이 말입니다. 그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나 내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화나상이 당처에서 생겨나고 곳에 따라서 사라짐을 알지 못하구나. 그 환망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이다.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이 다 바탕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타난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도 평소에 해놓으니까 이 말이 착 이해가 되는데 일반 이제 세속제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습이 있는데 바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21쪽 밑에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물질과 정신인 오음과 육입과 12처와 18개가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생멸과 거래가 본래 열애장에 상조하고 묘명하며 부동하고 두루 원만한 묘한 진여성인 줄 모르고 있다. 123쪽이요. 자, 참되고 거기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인 그 성중에는 거래와 미호와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여기 참되고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참되고 변하지 않는 그 말이 진상이지요. 진상을 앞에 풀이를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성품 중에는 거래와 미호와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이거 요새 우리 한창 하는 뭐하고 같은 말이죠. 동정이력 거래 본적.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에요. 이 말이 바로. 어디 공덕장 보살님 이해는 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보통은 굉장히 어려운 걸구입니다. 이 걸구가. 거래, 이 지금 그 묘진여성 그 항상 상주하는 그 바탕의 그 성품 중에는 오고 가고 깨닫고 미하고 생사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래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그런 거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 그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115쪽 제일 밑에 아나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뜻이 통합니다. 자, 시작. 아나나 저 중생의 동분망견으로 저 허망하게 보는 별업의 1인에 비유한다면 눈에 생병난 사람은 저 일국과 같으며 그가 보는 원령이 생병으로 생기는 것이나 저 중동분에서 보는 좋지 않은 경계가 다 동견업의 생경으로 생기는 것이 무시견망으로 생기는 것이다. 다시 연부제의 삼천주와 사대해와 사바세계와 시방의 유루국과 모든 중생들에 비유한다면 모두 다 강명인 무루묘심이 견문각지하는 허망한 병이 든 인연으로 말미암아 화합하여 허망하게 생겨나고 화합하여 허망하게 죽는 것이다. 만일 화합하거나 불화합하는 인연을 멀리 여의면 곧 모든 생사의 원인을 없애버리고 보리의 불생멸성을 원만하게 하여 청정한 본심인 본각이 상주하게 된다. 여기서 화합이라는 것은 인연이 화합하는 것이고 불화합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자연을 멀리 불화하는 이런 인연을 멀리 여의면 곧 모든 생사의 원인을 없애버리고 보리의 불생멸성이 원만하게 드러나서 바로 거기에 상주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견정은 화합을 벗어났다. 아나나 네가 비록 본각 묘명의 성이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줄은 이미 깨달았으나 아직 이 각원이 화합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불화합으로 생긴 것도 아닌 줄을 모르고 있구나. 아나나 내가 다시 앞에 보이는 육진으로서 너에게 묻겠다. 내가 지금도 일체 세간의 망상으로 화합된 모든 인연성을 믿어서 스스로 보리의 마음을 증득하는 것도 화합으로 생긴다고 착각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묘정한 견정이 명과 어울려서 화하였느냐? 암과 머물러 화하였느냐? 통과 화하였느냐? 막힌 색과 화하였느냐? 자, 110쪽에 지금 지금 설명을 해놓은 그 부분을 공덕장법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먼저 그거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견정이 비록 견성과는 다른 제2열이지만 견성이 그 출처인 전혀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견정이 화합과 불화합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화합에서 화는 경계선을 찾을 수 없이 화합한 것이니 물에다 설탕을 타는 경우와 같았어. 작과 반대되는 말이다. 또 합은 성질이 같은 것이 화합한 것으로 냄비에 뚜껑을 덮는 경우와 같아서 개각과 반대되는 말이다. 예, 우선 이제 지금 화합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화는 화와 합이 있는데 화는 뭐냐면은 자, 맑은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이거 설탕물 되죠. 그러면 설탕과 물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커피 넣으면 커피 되죠. 여기다가 소금 넣으면 소금물 되거든요. 근데 소금하고 소금물이 녹았어. 그럼 물하고 소금하고 구별이 잘 안 되죠. 이게 소금물이 되거든요. 요거를 화한다고 해요. 요거 반대가 잡이라고 하는 거죠. 아, 잡. 지금 한자로. 나무 목자가? 이 신자가? 신자는? 졸 비슷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 목자. 자, 잡이라는 것은 왜 흰돌, 검은돌, 뭐 초록돌, 뭐 밥 같으면 잡곡밥이지.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이 섞인 게 다 보이잖아요. 그걸 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반대말이에요. 합은 뭐냐면 여기는 냄비 뚜껑하고 냄비하고 딱 맞는 건데 우리 왜 못 안 치고 옛날에 동그랗게 하면은 못 안 하고 딱 나무와 나무를 깎아가지고 탁 끼우는 거 있죠. 그런 게 합이죠. 말하자면 나무와 나무 깎은 것도 합이고 요새 왜 3D 프린트 딱 하면은 내가 얼굴을 여기 뭐 다쳤어. 근데 이제 보통은 감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본을 떠서 만들잖아요. 근데 요새 3D 프린트는 쫙 해서 넣으면 얘가 안에서 완전히 해서 딱 맞게 탁 한다는 거예요. 참 3D 프린트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이 그걸 합니다. 그죠? 뼈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너무 이게
그런 걸 합이라고 해요. 합. 그래서 요거의 반대는 괴각이라고. 괴는 틀린다는 말이고 각은 각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어긋난다. 그래서 화와 합의 먼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그러질 괴, 어그러질 괴, 각도 각. 그러니까 어긋나는 것을 괴각이라고 합니다. 아나나, 네가 비록 본각 묘명의 성이, 그러니까 본각 묘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원래 밑에 나오는 각원하고 똑같습니다. 그 밑에 줄에 각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어뜸자리, 이 원이 미원 할 때 말입니다. 우리 그 조미료 처음에 미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이 뭐냐면은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으뜸자리. 본래의 그 보는데 그게 맛의 으뜸, 맛의 본래자리 이런 뜻이에요. 미원이라는 뜻이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미원. 이 원자리를 어때요? 으뜸이다. 본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나나, 네가 비록 본각묘명의 그 성품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줄은 이미 깨달았으나 아직 이 각원이 위에 본각묘명이란 뜻입니다. 이 각원이 화합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불화합으로 생긴 것도 아닌 줄을 모르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화합되는 것은 인연과 거의 같은 뜻이고 불화합이라는 것은 화합이 안 된 거니까 그냥 자연으로 됐다. 자연. 위에서 말하는 인연과 자연이 나오죠. 그러니까 화합인 것은 인연으로 볼 수 있고 불화합이라는 것은 자연. 화합이 아닌 것. 그냥 그래 화합이 아니니까 자연적으로 생겼다 이 말이죠. 아닌 것으로 불화합으로 생긴 것도 아닌 줄을 모르고 있구나. 본각묘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절대성 자리인데 절대성 자리라는 것은 뭐죠?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는 자리에는 화합이다, 불화합이다 하는 걸 다 벗어났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본각묘명이라는 것은 본래 모습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합이라니 또 화합이 아니라니 그런 말이 다 벗어났대. 모습 없음. 아나나 내가 다시 앞에 보이는 육진으로서 너에게 묻겠다. 앞에 보이는 것을 뭐라면 전진이라고 하죠. 앞에 보이는 티끌이죠. 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육진이 색성향미촉법이 전진이라고 합니다. 전진. 색성향미촉법이 육진으로서 너에게 묻겠다. 네가 지금도 일체세간의 망상으로 화합된 모든 인연성을 믿어서 스스로 보리의 마음을 증득하는 것도 화합으로 생긴다고 착각하느냐. 그러니까 일체세간의 이게 색성향미촉법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뭐야? 망상으로 앞에 나이제 동분만견 아니면 별언만견이란 말이지. 화합으로 된 모든 여기서 인연성이라는 것은 성품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인연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대성 할 때 하는 그 모습 할 때 그 성이 성품이라는 뜻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여기 위에 보이는 성이라는 것은 성품이란 말이고 밑에 인연성이라는 건 그냥 인연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화합된 모든 인연을 믿어서 스스로 보리심이라는 게 보리의 마음이라는 건 성부라는 거지요. 깨달음인데 보리심을 증득하는 것도 뭘로? 인연으로 생긴다고. 착각하느냐? 이 말이죠. 저기 공덕장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보리심은 뭐예요? 보리심 위에 말하는 본각묘명이거든. 보리의 마음은 모습 없음인데
화합이다, 화합 아니다, 인연이다, 자연이다를 다 벗어났어. 그런데 아나나, 니는 보리 마음을 증득하는 것도 인연 따라 생긴다고 생각하지? 이 말이지요. 본래 마음은 본래 여여부동이라.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작용이라. 그런데 깨달은다든지 본래 성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인연 따라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 보리심이라는 것은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걸 다 벗어났는데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착각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묘정한 견정이, 묘정한 견정이라는 오해 풍각묘명 원각원 뭐 이런 거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저기 다른 분 거 보니까 이 박윤거사님, 이 저기 능엄경을 번역하신 박윤거사님이 너무 이게 똑같은 글귀를 쓰기를 싫어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뜻을 금방 또 이 줄에는 요 글자, 저 줄에는 저 글자 막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본각묘명, 각원, 묘정한 견정, 이 말이 전부 다 묘정, 견정 이런 말이 전부 다 같은 말이라. 지금 견정이 명과 어울려 화였느냐, 암과 더불어 화였느냐, 통과 화였느냐, 막힌 색과 화였느냐. 그러니까 명암통색이 돼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못 봅니다. 보고 듣고 뭐 맛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명암통색이 안 되면. 근데 우리 버전으로 한번 해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보리의 마음을 증득하는 것은 화합으로 생긴다고 착각하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눈 밝은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도반이 있어야 되고 또 뭐 경전도 읽어야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야 보리를 증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의 연이지요. 근데 본래 내가 보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되밟히는데 이러한 인연이 필요한 거지. 만약에 내가 본래 보리심이 없다면 어떻게 보리심을 증득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공덕장 보살님은 본래 공덕장 부처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부처가 될 수가 있지. 공덕장 부처가 아니면 문수로 아무리 모든 인연을 끌어당겨도 부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단지 모습놀이에 말하자면 모습놀이 하는 부처라.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중생불이라고 하지요. 불은 불인데 무슨 불? 중생불이다. 그래서 지금 너의 묘정한 견정이 명과 어울려서 화였느냐, 암과 더불어 화였느냐, 통과 화였느냐, 막힌 색과 화였느냐. 맞아. 네가 보는 이 성품이 명, 암, 통, 색과 이래만 맞아 어울렸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버전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지금 명암, 통색은 뭐예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은 바탕의 작용이요. 그래서 이것이 모습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모습 없음과 모습이 있음이 화하였다니 안 화하였다니 이런 말이 되지를 않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요렇게 부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죠. 만일에 견정이 명과 어울려 화하였다면, 그러니까 견정이라는 것은 여기 묘명 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자리죠. 절대성 자리라고 우리가 딱 해보면 견정을 다른 말로 절대성 자리는 뭐예요? 모습 없음이거든. 그래서 절대성 자리가 모습이거든. 밝은 것과 어울려 모습 있음이거든. 그러니까 모습 없으면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화하였다 이런 말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고 명과 어울려 화하였다면, 밝은 것과 어울려 했다면 네가 명을 볼 적에 반드시 명이 앞에 나타나게 되니 어느 곳에 견이 섞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대 2017년도에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아니야. 지금 설명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밝은 거를 봐. 밝은 거를 보려면은 밝은 거를 보면 이거 밝다. 지금 공덕장이 밝다 하는 거 알지요? 그러면 밝다 속에 견이 어느 곳에 견이 섞였니? 밝다 속에 이거 소금물처럼 견과 밝다가 섞여 있어야지. 소금과 소금물이 섞여 있듯이 소금물이 되듯이 그럼 밝다를 알아. 그럼 어떤 곳에 견이 섞였니? 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곳에 견이 섞였느냐. 견의 모습은 분변할 수 있으리니 섞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견의 모습은 분변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보거든. 이 말입니다. 견의 모습을 분변할 수 있다라는 견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밝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야. 그렇지. 밝다는 걸 본다는 것은 있다는 거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보는 것은 밝다는 것을 보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르니까 밝다는 것을 보는 것은 분명히 있어. 견의 모습은 분변할 수 있으려니 견에 보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밝은 속에 보는 것이 어떻게 섞여 있는가. 섞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 말 밝은 속에 보는 것이 어떻게 섞여 있니?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말해야 돼요. 공덕장 이해된가? 뜻으로는 이해되지. 자, 밝은 것을 보는데 밝은 것에 견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었어. 그런데 밝은 것을 보는 거는 있거든. 밝은 것을 보는 것이 없으면 밝은 것도 몰라. 그러면은 그 밝은 것 속에 그 보는 것이 어떻게 섞여 있니? 이 말이에요. 지금 말로 치면은. 그래서 그런데 섞인 것을 볼 수 있냐? 볼 수 있나요? 섞인 거 못 보잖아요. 왜 못 보나요? 모습이 없으니까. 견은 그럼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섞였다 안 섞였다 말도 되지 않지만 섞인 걸 볼 수가 없잖아. 모습 없음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만일에 밝은 것이 견이 아니라면, 밝은 것이 견이 아니라면 어떻게 밝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만일에 밝은 것이 곧 견이라면 어떻게 견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밝은 것이 이 보는 것 견이 아니라면 밝은 것을 볼 수가 없고, 만약에 밝은 것이 곧 견이라면 어떻게, 밝은 것이 이미 곧 견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견을 따로 보겠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서도 이런 투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조금 이 말이 좀 다른 식으로 해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견이 원만하다면 어느 곳에 명이 섞여 어울렸겠느냐. 견이 원만하다 이 말은 밝은 것 자체가 다 견이야 이 말이에요. 견이 원만하다면 이 말은 밝은 것 전체가 다 견이라면, 그게 견이 밝은 속에 원만이 다 있다. 견이 밝은 속에 원만하게 다 있다면 어느 곳에 명이 섞여 어울렸겠느냐 이 말이죠. 견이 밝은 속에 원만하게 다 있다면 어느 곳에 명이 섞여 어느 곳에 명이 섞여 어울렸겠느냐. 만일 또 밝은 것이 견과 해서 두루 잘 원만하게 있다면 견과 섞여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밝은 것 자체가 두루 했다면 견과 섞여 어울릴 필요가 없지. 이거는. 그래서 견은 명과 다름으로, 견이라는 것은 보는 성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견이라는 거는 보는 능력이에요. 그래, 보는 능력이, 명이라는 것은 앞에 모습이거든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능력하고 모습은 다르다 이 말이죠. 다름으로 견이 밝은 것과 섞였으면 이 말이죠. 요 섞였으면 말인 견이 밝은 것과 섞였으면 성이 밝다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다. 요거 이해합니까? 견이 명과 달라. 견은 보는 성품을 얘기를 하고 명은 그 앞에 있는 전진이야. 모습이야. 그런데 견과 명이 섞였으면 성이 밝다는 것을 잊어버려. 이 보는 성품이죠. 뭘 잃게 되고 섞여서 밝은 성을 잃어버려서 만약 섞여버렸어. 그래서 밝은 성을 잃어버렸으면 명과 어울렸다는 말이 옳지 않다. 밝은 견이 명과 어울렸다는 말이 옳지 않다. 이게 물하고 흙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가 턱 이렇게 합쳐지면 진흙이 돼버려. 그럼 물이라는 그 말하자면 자기의 성능 또 흙이라는 자기의 성능을 다 잊어버리는 거. 진흙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과 어울렸다는 말이 견이라는 그 명자를 다 잊어버린다. 명성을 다 잃어버려서 명과 어울렸다는 말이 옳지 않다. 물이 흙을 만나면 진흙이 돼버리니까 물이라는 그거 잊어버려. 그러니까 명과 어울렸다는 말이 옳지 않지. 왜? 묘명견정이라는 것은 본래 무엇이 없다?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어울렸다 안 어울렸다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알자는 거예요. 묘명견정의 견이라는 것은 모습 없음이야.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앞에서 밝음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 견과 명이 같이 섞이느냐 안 섞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모습 없음과 모습 있음이 어떻게 섞여요? 그죠? 모습 있으면 모습 없음의 작용이다. 작용. 물과 파도와 같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또 한 견정이 저 암과 통과 색과 어울려 화한다는 것도 이와 같다. 그래서 명 가지고 쭉 얘기를 했어. 암과 통과 색과 어울려 화한다는 것도 이와 같다. 그래서 견이 암과 어울렸다는 말이 같지 않고 또 통이 견과 어울렸다는 같지 않고 색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너의 지금 묘정한 견정이 명과 더불어 화하였느냐 합 앞에서는 화를 얘기를 했고 지금 또 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합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한 거는 아까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잘 모르지요. 근데 합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게 되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과 합하였느냐 통과 합하였느냐 막힌 색과 합하였느냐. 만일에 견정이 명과 합하였다면 암할정에는 명상은 이미 없어졌으니 만일에 견정이 보는 성품이 명과 합해버렸어. 딱 맞아버렸어. 그러면 어두울 적에는 밝은 모습은 이미 없어졌으니 이 견이 암과 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암을 보는? 그러니까 명을 보면은 명과 딱 합해버렸으니까 암을 못 본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어떻게 암을 보느냐. 만일 어두운 것을 볼 적에 어두운 것과 합하지 않았다면 밝은 것과 합한 것도 응당 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미 명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명과 합하였다고 하며 명이 암이 아닌 줄 알겠느냐. 견정이 밝은 것과 합해졌다면 어두운 것을 못 볼 것이고 밝은 것과 합해졌다면 어두운 것을 못 봐. 이 말입니다. 위에 뭐 말이 다 많이 있지만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견정이 밝은 것과 합해졌다면 어두운 걸 못 봐. 어두운 것과 합해졌다면 밝은 것을 못 볼 것이다. 자, 혀가 있어. 지금 우리가 혀가 있지요. 그 음식을 먹어. 음식을 먹으면 신맛, 단맛 다 알아. 아는데 혀는 뭐예요?
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아니에요. 맛이 아니에요. 아니면서 그 아는 성품은 다 알거든. 신맛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신맛을 알고 또 단맛도 머물지 않으면서 단맛을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스타일로 우리 버전으로 하면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라서 명도 놔두고 암도 놔둔다. 이렇게 하면은 탁 이해가 갈 것 같아.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혀가 짠맛, 매운맛, 신맛, 단맛, 싱거운 맛을 다 우리가 보는데 만약에 혀가 단맛과 어울려버리면 단맛 외에는 맛을 못 봐야 될 거라는 거지. 그런데 안 그렇다 이 말이죠. 단맛 볼 때는 단맛을 보고 또 단맛 보다가 또 짠 거 먹으면 짠맛을 알고 이래 우리 혀가. 그러면은 아는 놈은 짠맛, 단맛, 신맛과 합하였다, 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나니 부처님께 사려었다. 고에 또 한 견정이 저 암과 통과 색과 합하였던 것도 역시 이와 같다. 견은 뭐 명이니 암이니 색이니 통이니 이래 고정된 것이 아니고 명암 통색을 능히 명일 때 명인 줄 알고 암일 때 암인 줄 알고 통일 때 통인 줄 알고 색일 때 색인 줄 안다.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뜻을. 여기 지금 우리의 그걸로 이 말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금방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견정이 밝은 것과 합해졌다면 어두운 이미 합해져 버렸으니까 어두운 건 못 봐야 되고 어두운 것과 합해졌다면 이미 밝은 걸 못 봐야 된다. 그건 알겠죠, 공덕장보살님. 그런데 견정은 밝은 것과 합해지고 어두운 것과 합해졌다.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밝을 때는 밝은 줄 알고 어두울 때는 어두운 줄 아니까 밝음과 어둠에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뭐? 물들지 않는다. 밝음과 어둠이 작용으로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견의 자리, 바탕 자리는 부동이다. 그 말이죠. 아나니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제 생각에는 이 묘한 각 원이 모든 연진이나 마음의 염려와 더불어 화합함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아나니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성품짜리는 연진이나 마음의 염려와 더불어 이런 생각들과 더불어 화합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네. 여기에는 뭐예요? 아나니 아니구나라는 분별심에 또 빠지는 거예요. 앞에는 이구나 하는데 빠졌고 지금은 또 부처님이 막 설명을 하시니까 이번에 또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덕장보살님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모습으로 생각하니까 이고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인연과 화합으로 생긴 것이지 이랬다가 부처님이 막 아니라고 하시니까 인연과 화합으로 생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다 아니다 여기에 딱 지금 또 아니다라고 또 분별을 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의 사고방식은 뭐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이다, 아니다 이걸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바탕자리의 나툼이고 그 바탕자리고 이 나툼도 뭐예요? 전부 다 공성인데 이것은 그냥 묘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본래 이 모습은 무생이거든. 일어남이 없거든. 일어난 듯한 것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꾸만 모습을 진짜로 보니까 인 듯하다가 또 이제 또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지. 네가 또 각이 연진이나 생각과 더불어 화합함이 아니다고 하니 다시 네게 묻겠다. 각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각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또 이제는 또 생각보다 화합함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또 네게 묻겠다. 이 묘한 견정이 화합이 아니라면 명과 어울려 화하지 않았느냐, 암과 화하지 않았느냐, 통한 것이죠. 통한 것과 화하지 않았느냐, 막힌 색과 화하지 않았느냐 또 묻는단 말이죠. 화합이 아니라면 만일 명과 밝은 것과 어울리지, 화를 어울리고 명을 밝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밝은 것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견과 명이 경계선이 있어야 하니 네가 자세히 보아라. 명과 화하지 않았다면 견과 명이 밝은 것을 보는 것이 따로 있고 밝은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면은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밝은 것이 따로 있고 밝은 것을 보는 것이 따로 있다면 이 말이죠. 그런데 견은 모습 없음이고 명은 모습이 있음인데 네가 자세히 보아라. 어디까지가 명이고 어디까지가 밝은 것을 보는 성품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밝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밝은 것을 보는 성품이냐. 견과 명이 어느 지점을 한계선으로 하고 있느냐. 아나나 만이 밝은 경계인 명제에 그 명제라는 것은 밝은 그 한계라는 뜻이랍니다. 밝은 경계인 명제에 견이 없다면 서로 미칠 수가 없어서 밝은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밝은 경계 명제에 견이 없다면 서로 미칠 수가 없어서 밝은 모양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밝다 하는 걸 모를 거다 이 말이죠. 그 한계선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저 암과 통과 색도 역시 이와 같다. 또한 묘한 견정이 화합이 아니라면 명과 더불어 합하지 않았느냐. 암과 합하지 않았느냐. 통과 합하지 않느냐. 막힌 색과 합하지 않았느냐. 만일 명과 더불어 합하지 않았다면 견과 명의 성질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마치 귀와 명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과 같아서 견이 명상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합과 비합의 이치를 밝히겠느냐. 저 암과 통과 색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습 없는 견과 모습이 있는 명이 어떻게 화합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화합이 또 안 된다고 하면 명을 볼 수 있고 견을 암을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합했던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막 복잡해서 더 헷갈리는데 자, 저기 등광보살님 좀 읽어줄래요? 그 밑에 이제 견정과 견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10번 변변 법문이 끝났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법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일체유심조 법문이 2개나 섞여 있었고 또 본각을 설명하는 법문도 있었다. 견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진심을 이리저리 직지하는 변변지심 법문이 막을 내렸다. 이 부처님의 변변지심 법문을 한번 읽고서 그 취지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능엄경을 차돌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중요한 법문이다. 중국 장사 경장 선사의 유명한 개송에 진심을 강조하는 노래가 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을 알지 못함은 다만 종전대로 식신을 마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무량겁 이래로 생사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본래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망식을 진심으로 잘못 알고 수행하는 학인들을 깨우치는 개송으로
능엄경우 변견지심 법문을 내변하고 있다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변견지심이라는 것은 이게 보는 것이지요. 견성이지요. 변이란 변호사 할 때 그 변이에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지심,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말이거든요. 견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마음을 가리키는 법문을 변견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를 알지 못하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식신을 마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량겁 이래로 그것이 생사의 근본이 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본래 인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능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이 법문을 지금 계속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자, 공덕장보살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냐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을 진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거.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모든 모습을 진짜다. 자체성이 있고 항상하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모습의 바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 모습이 일어난 그 본고향 당처를 본래 우리의 본래 자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잘못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세 번째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요 모습과 바탕이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닌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습을 버리는데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바탕에 집착을 한단 말이지.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모습 없음에 집착을 해. 그럼 그런 사람은 허공병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은 체와 영을 하나로 굴리자는 뜻이에요. 새말귀가. 그래서 작용이 곧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 속에서 바탕을 보고 바탕의 놔툼이 작용임을 아는 거.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정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모습 공식 하는 거는. 모습 공식. 모습 공식 하면 1번, 2번이 돼. 우선 1번이 돼. 변한다고 것이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버린다고 하시던데 자꾸만 이렇게 쥐었던 걸 내려놔. 자꾸만 우린 쥐고 있으니까 쥐었던 걸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손을 펴 내려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린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쥐었던 걸 내려놔. 쥐었던 걸 내려놔. 이걸 계속 반복을 해. 쥐었던 걸 자꾸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이제 바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탕이 드러나면 이 바탕과 이 작용이 둘이 아닌 걸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본래 요 망심은 무생법인이다. 난 적이 없다. 그래서 동정이려 거래 본적이란 말이 굉장히 상성 법문이에요. 거래 왔다 갔다 하는데 본래 적적하다거든. 본래 무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너가 나중에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인연이 만약에 온다면 네 평생 써먹고도 다 못 써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본래 소식이니까 써먹어도 다 못 써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소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 진짜 내라는 것이 진짜 뭐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놓으면 너가 일체인 아까 처음에 읽었던 거 물질과 정신인 한화상이 당처에서 생겨나고 그곳에 따라 사라짐을 알지 못하는 물질하고 정신이라면은 그 생각 뭐 느낌 이런 것이 다 말하는데 그게 한화상이라고 했거든. 환이라고 했거든. 그게 당처에서 일어났다가 당처에서 사라지는 건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모습의 바탕의 작용이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환망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성품은 참으로 뭐요? 바탕이다. 바탕의 나툼이다. 지금 이렇게 앞에서 10번을 설명을 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사실은 이 본문이 왜 보통 사람들이 이걸 턱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있지만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